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의 한 국제학교에서 이 음식 하나 때문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며 거센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학부모 회의에서는 연일 고성이 터져나왔고 결국 지역 언론까지 나서 보도하는 사태로 번졌다고 합니다. 정작 한국에선 너무 사랑받는 이 음식,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에서 온 충격적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3년 전 남편의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로 이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언어도 음식도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딸 올리비아가 적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우리가 이사 왔을 때 10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밝고 활발한 아이였지만 여기에서는 조용하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고 가끔 말을 해도 답답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올리비아는 가방을 문 앞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더니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학교 급식 진짜 별로야. 올리비아는 머리를 뒤로 넘기며 말했어요. 맨날 똑같아. 피자, 치킨 너겟, 감자튀김. 다 기름지고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리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올리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밥이랑 채소가 너무 먹고 싶어. 뭔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어.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려왔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정작 올리비아가 가장 기본적인 것, 식사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가도 괜찮겠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올리비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신경 안 써. 그냥 집에서 먹던 음식이 먹고 싶어.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무엇을 싸줄지 고민했습니다. 학교에서 먹기 편하면서도 익숙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밥과 불고기 그리고 볶은 채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향기가 나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는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먹으면서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그날 오후 올리비아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올리비아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시락 진짜 최고였어. 학교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어. 그리고 있잖아. 에밀리가 한 입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조금 줬는데 엄청 맛있다고 했어. 저는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일도 똑같이 싸줄까? 올리비아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리고 에밀리 것도 조금 더 넣어주면 안 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학교에서 좋은 일이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올리비아가 조금이라도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저는 매일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일 올리비아의 점심으로 밥과 불고기, 볶은 채소를 준비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잘 먹었고 저는 딸이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뭔가 색다른 걸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에서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김밥. 올리비아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고 학교에서도 먹기 편한 메뉴였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한입 크기로 잘라 먹기 편리했어요. 재료를 하나씩 준비하며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갓 지은 밥, 신선한 시금치, 얇게 채 썬 당근, 달걀 지단, 그리고 양념한 소고기를 차례로 준비했습니다.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속재료를 올린 뒤 조심스럽게 말았습니다. 완성된 김밥에 참기름을 살짝 발랐더니 고소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어요. 깔끔하게 썰어 도시락에 넣고 보니 뿌듯했습니다. 엄마, 김밥이에요. 올리비아가 계단을 내려오다 점심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히 김밥으로 준비했어. 올리비아는 활짝 웃으며 소리쳤어요. 엄마 최고. 오늘 점심 진짜 기대돼요. 점심시간이 되자 올리비아는 학교 식당에서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김밥 조각이 보이자
주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어요. 에밀리가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거 뭐야? 김밥, 한국식 초밥 같은 거야. 올리비아가 손으로 하나 집어들며 설명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흥미로워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망설였습니다. 김으로 감싼 모습이 낯설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몇몇 친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조심스럽게 김밥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용감한 편이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한 조각을 집어 먹었어요. 그러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에밀리는 신나게 말하며 씹었어요. 완전 고소하고 맛있어. 하나 더 먹어도 돼? 에밀리의 반응을 본 아이들은 궁금해졌어요. 진짜 그렇게 맛있어? 한번 먹어볼까? 직접 먹어봐. 에밀리가 친구들을 부추겼습니다. 그제야 한 명씩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모두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초밥이랑 비슷한데 뭔가 더 맛있어. 채소가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아. 몇 분 만에 올리비아의 도시락은 텅 비었습니다. 정작 올리비아는 한두 개밖에 먹지 못했어요. 야, 너희들 내 점심 다 먹었잖아. 올리비아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안. 너희 엄마가 내일도 김밥 만들어 주실까? 그날 저녁 올리비아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김밥 완전 좋아했어요.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내일 또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그렇게 좋아했어? 네. 처음엔 낯설어 했는데 한 입 먹어보더니 다들 엄청 맛있다고 했어요. 딸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점심을 거의 못 먹었다는 게 걱정됐습니다. 알겠어. 내일은 좀 더 많이 싸줄게. 올리비아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 진짜 최고예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점심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올리비아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친구들이 김밥을 너무 좋아했기에 오늘은 더 많이 싸주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김밥 5줄을 만들고 한 조각씩 가지런히 썰어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더 많이 싸주는 거예요? 올리비아가 옆에서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응, 친구들이 또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신이 난 듯 웃었어요. 다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올리비아는 식당에서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친구들이 금세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저게 그 김으로 싼 거야? 다른 학년의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 언니도 얘기하던데 나도 먹어봐도 돼? 또 다른 학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분 만에 올리비아의 도시락은 텅 비었습니다. 정작 올리비아는 몇 개밖에 먹지 못했지만 마치 유명인이라도 된 것처럼 즐거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올리비아의 표정은 전과 달랐어요. 주방으로 들어오며 어딘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올리비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올리비아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몇몇 부모님들이 제 점심에 대해 불만을 말하고 있어요. 제 도시락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올리비아는 답답한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몇몇 아이들이 집에서 김밥 싸달라고 조르다 보니 부모님들이 학교에 항의한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위해 도시락을 싸준 것 뿐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올리비아의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학부모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긴장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미 몇몇 학부모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짧은 금발 머리를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린다 스미스 학부모 위원장이었습니다. 각 나라에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 김으로 싼 것을 먹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 원래 먹던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알레르기나 위생 문제 같은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부모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가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의 영양사인 레이첼 밀러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김은 매우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감자칩이나 가공식품 대신 김을 건강한 간식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김밥은 단백질, 채소, 건강한 탄수화물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어서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 훨씬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는 레이첼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린다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몇몇 부모님들은 학교 급식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기본 식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김밥을 먹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위해 싸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김밥을 좋아하게 된 거라면 아마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닐까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부모들도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이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린다 스미스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놀랐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학부모 회의에서 김밥에 대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제 만나면 좋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린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그녀가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요. 그녀는 커피를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회의 이후로 제 아들이 계속 김밥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맛있었다면서 집에서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저는 눈을 살짝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린다는 난처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 김을 사서 인터넷 영상을 보고 따라해봤어요. 근데 완전 엉망이 됐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김밥 만들기는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이 적당히 찰기가 있어야 하고 롤링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린다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냥 샌드위치처럼 쉽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린다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린다는 안도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주말 제 부엌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린다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김밥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몇몇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에 차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나요? 저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식탁 위에 준비한 재료들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갓 지은 밥, 김, 얇게 채 썬 당근, 단무지, 달걀지단, 그리고 양념한 소고기. 먼저 김 위에 밥을 얇게 펴주세요. 너무 많이 올리면 말기가 어려워요. 학부모들은 진지하게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린다는 조심스럽게 밥을 퍼서 김 위에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속재료를 올려볼게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근, 달걀, 소고기, 단무지를 조금씩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롤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한 학부모 마크라는 남성이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느슨하게 말아 풀어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꽉 말아서 재료가 밖으로 삐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연습한 후 점점 더 제대로 된 김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건강한지 몰랐어요. 저는 맨날 맵고 복잡한 음식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음식에는 간단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잡힌 요리가 많아요. 채소,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이 잘 어우러지는 게 특징이죠. 마침내 김밥을 다 말고 한 입 크기로 썰어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만든 김밥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린다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내가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학부모들은 단순히 김밥을 만드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호기심도 함께 얻은 듯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거리감이 있던 김밥이 이제는 그들에게 흥미로운 음식으로 다가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점심 한 끼였을 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건 진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김밥 만들기 모임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다시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강당으로 들어서면서 느낌이 달랐어요. 이전 회의에서는 긴장되고 불안했지만 오늘은 뭔가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때 김밥에 반대했던 린다 스미스도 전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었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교장 선생님인 로버트 선생님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지만 먼저 린다 씨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린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김밥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만들어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김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만드는 과정도 즐거운 요리더라고요. 제 아들은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집에서도 자주 만들어 먹고 있어요. 회의장 여기저기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전에는 김밥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학부모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린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서 다양한 음식을 더 장려해야 한다고요.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걸 즐기고 음식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 딸의 점심이 문제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 영양사인 레이첼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논의해본 결과 다문화 음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날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밥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몇 학부모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급식 메뉴가 바뀌는 건가요? 로버트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급식 메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을 지정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조리법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오히려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 딸은 김밥을 먹어본 이후로 점심시간을 더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 이 변화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저는 찬성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김밥을 넘어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로버트 선생님은 레이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영양 측면이나 급식 운영상 문제가 없을까요? 레이첼은 자신 있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여러 나라의 레시피를 조사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의 도움만 있다면 금방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할 때 린다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편견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좋은 문화를 공유해줘서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걸 배웠어요.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학교 급식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을 위해 싸준 점심이 이런 변화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변화라는 걸요.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올리비아의 학교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음식의 날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긴장된 마음으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했고, 저는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긴 테이블들이 여러 나라의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다양한 향신료 냄새, 구운 고기 냄새, 신선한 재료들의 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 옆에서는 한 학부모가 직접 만든 이탈리아식 파스타를 준비하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멕시코식 타코를 만드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점심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익숙한 음식으로 달려갔고, 또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들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아이들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김밥이다. 올리비아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그녀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제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얘들아, 이거 꼭 먹어봐야 해. 한 남자아이가 김밥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스시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슷하지만 한국 음식이야. 밥, 채소, 단백질이 김으로 감싸져 있는 요리예요.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외쳤어요. 와, 이거 피자보다 훨씬 맛있다. 그는 흥분한 듯 다시 하나를 집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이 안에 있는 밥이랑 재료랑 완전 잘 어울려. 순식간에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작은 한 입만 먹어보던 아이들도 이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미 올리비아의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때 김밥에 반대했던 린다 스미스도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김밥 한 조각을 들어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어요. 이걸 내 아들이 못 먹게 하려고 했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 내내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까지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즐기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는 행사장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다문화 음식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훨씬 뜨거웠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음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올리비아가 환한 얼굴로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오늘 학교 급식 메뉴에 김밥이 나왔어.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정말? 올리비아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김밥을 정식 메뉴로 추가했대. 앞으로 매달 한 번씩 급식으로 나온대. 놀라움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올리비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을 위해 싸준 점심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올리비아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문화를 공유했고 학교 전체가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 단순한 도시락이 대화를 시작했고 그 대화가 점점 더 커지면서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번에는 학교의 떡볶이를 소개해보면 어떨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